30년 국채 금리는 이미 연초 고점 위로, 즉 금년 들어서 가장 고점 수준에 와 있다. 근데 현재는 텍스 리덕션만 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정부 지출 줄이는 거에 따라 결국은 시장이 다시 주목을 하게 될 거다는 게 제 논조입니다. 어떤 요인도 있으면 이 방향성이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갈까에 대한 변수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오늘은 미국 장기 국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장기 국채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하원 통과하고 7월 초에 이제 아마 상원 통과할 예정인 감세 법안이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감세 법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시장에서 포커스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감세 법안 안에서 정부 재정 지출 축소 법안도 있고, 이걸 또 지금 재정 지출과 더 큰 그림에서는 관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우리가 향후에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향배를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장이 감세 쪽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 법안 안에 정부 지출 축소 효과와 또 좀 더 큰 그림인 재정 지출과 또 반대편에 있는 관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미국 국채 영향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30년 국채 금리의 지난 한 1년간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처럼 이 흰색 차트가 30년이고 적색 같은 게 10년 국채 금리인데, 지금 보면 흥미로운 게 연초 이후에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아직 고점보다 낮습니다. 벌써 좀 오래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취임 전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8 정도 수준이었고 현재 4.5 수준입니다. 따라서 10년 국채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 연초 고점보다 낮아요. 반면에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3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3 정도, 5.03인데 장중에 5.15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30년 국채 금리는 이미 연초 고점 위로, 즉 금년 들어서 가장 고점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올라가는 게 특히나 장기 채권 안에서도 초장기 채권인 30년 국채 금리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최근 1년 자료였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근 5년간의 30년 국채 금리의 좀 중장기 추세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현재 5% 살짝 넘은 수준은 23년 후반이 가장 고점이었거든요. 그 레벨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30년 초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0년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에 가장 높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럼 장기 국채 금리 올라간 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 게 감세를 많이 해주면 결국은 이제 미국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세수가 줄어들면은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시장에서 텍스 리덕션에 포커스하면서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는 트럼프 정책이 이게 전체 그림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제 감세 법안이라는 게 큰 그림에선 재정 정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크게 양축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얘기되는 것처럼 텍스 감세, 그러니까 텍스 리덕션 감세가 한 축이고요. 또 이 반대편에는 뭐냐면은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화당 관점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정부에 비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썼다라는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효율을 굉장히 줄이자, 공무원 일자리를 줄이고 또 정부가 방만에 쓴 빅 거버먼트를 줄여서 스몰 거버먼트를 지향합니다. 그렇죠. 이 말인즉슨 트럼프 행정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은 스몰 거버먼트, 즉 재정 지출 축소, 정부 지출 축소가 또 하나 축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정 정책은 두 기둥입니다. 하나는 감세 기둥과 또 하나의 기둥은 정부 재정 지출, 부여불급한 재정 지출 감세,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는 only 텍스 감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텍스 감세 부분과 반대로 정부 지출 줄이는 거는 지금 시장이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는데, 둘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둘의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텍스를 줄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수입을 줄이는 거니까 재정 적자 확대를 키우는 측면이고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는 측면이고 또 텍스를 줄인다는 건 세금 줄여서 개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경기 부양 쪽이죠. 정리를 하면은 세금 감소라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 국채 물량이 많아지는 측면이고 경제가 좋아지는 쪽의 방향이니까요. 반면에 뭐죠? 정부 재정 지출의 축소는 뭐죠? 정부 재정 지출의 축소 방향은 뭐냐면은 텍스와 정반대로 정부 재정 축소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향이잖아요. 적자를 줄이는 방향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주는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고 또 이게 정부의 재정을 줄인다는 거에 대한 이게 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도널드 트럼프가 정부 부분에 대한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정부 일자리를 줄이면 줄일수록 경제는 어떻게 되죠? 경제는 네거티브해지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도널드 트럼프의 재정 정책의 양축인 세금 감면은 채권에 부정적입니다. 경제를 좋게 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쪽이고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반대편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거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게 되고 또 경제에 충격을 주는 쪽이기 때문에 이건 또 국채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현재는 텍스 리덕션만 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정부 지출 줄이는 거에 따라 경제 충격 주는 것도 결국은 시장이 다시 주목을 하게 될 거다는 게 제 논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골드만삭스 자료 가져왔어요. 골드만삭스 자료 한번 볼게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텍스 줄이는 거와 정부 지출 줄이는 게 사실은 이게 네팅 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방금 뭐 세금 줄이는 효과는 이미 다 주지하시는 바처럼 하지만 반면에 재정 패키지 안에는 뭐예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클린 에너지 관련된 지원금이라든지 의료복지 같은 것도 스pen딩도 줄이는 거. 저 빨간색 박스를 한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전 행정부의 지출을 다 줄이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만 결국은 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레팅 효과를 보니까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측면이 좀 강한데 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지면서 이게 정부 지출을 줄인 쪽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토탈 재정 효과거든요. 검정색 보시면 초기 한 1, 2년 정도는 재정 적자가 좀 확대되는 좀 측면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정부 지출 줄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재정에 줄인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사람들이 온리 텍스 줄이는 것만 효과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반대편에 재정 지출 줄이는 것까지 하면 이 영문 자료가 있는데 이 법안이 사실은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더 키우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반대편 네거티브 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단지 이제 골드만삭스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텍스 리덕션 효과가 프론트 로딩, 그러니까 초기에 재정 적자를 확대하는 거고 그러나 이후에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정부 스펜딩 컷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흘러갈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오로지 이거 앞에 텍스 컷만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뒤로 가면 이런 효과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재정 정책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기둥을 종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재정 정책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조금 더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도널드 트럼프 정책은 재정 정책과 관세 정책도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 경제 전체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여쭙기를 제가 텍스 감세를 하는 거는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경제를 부스트하는 쪽이고 또 재정 정책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썼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줄이는 클린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또 메디케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건 또 네거티브잖아요. 더불어 우리 잘 알고 있죠. 관세 효과는 경제에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전체를 한번 네팅 쳐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결국 중장기적으로 지금 채권 금리라는 게 경기 침체 확률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에 포커스 되면서 금리 쭉 올라갔다고 말씀드렸고 반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경제에 네거티브한 요인들이 많아지면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크게 봤을 때 과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쪽에 그의 영향일지 아니면은
경제가 네거티브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영향일지에 대한 우리가 저치 판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있죠? 상단에 있는 거는 방금 우리가 이번에 감세 법안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금년도 25년도, 26년도 이렇게 봤는데 방금 말씀 여쭌데 세금 감면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이렇게 내년 한 중반까지, 내년 한 3분기가 제일 커질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재정정책 안에 정부 지출 줄이는 거랑 그리고 관세 효과 이런 거를 그리고 이민자 줄이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쳐놨던 것들이 결국 경제 부정적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 여기 요 색깔은 이제 스펜딩 컷인데 여기 안에 우리가 도지라고 하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하는 정부 이제 연방 사람들 줄이는 거, 공무원 줄이는 거, 그리고 이민자 제한 정책 결국은 경제 부정적이거든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리프, 관세 효과 보시면 밑에 경제 성장을 네거티브를 주는 걸 보면 가장 큰 거는 관세 효과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거는 경제 부정적 효과는 이민자 제한 정책이고 세 번째 여기는 이제 정부가 비용을 스펜딩 컷한 요렇게 세 가지가 경제 네거티브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세 요인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 플러스 요인인데 어쨌거나 네팅 치면은 좀 빨간색입니다. 네팅 치면은 결국은 내년 한 초반, 4년 상반기를 고점이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계속 이 종합적으로 감세 효과, 정부 재정 지출 줄이는 효과, 그리고 관세 효과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경제에 네거티브한 임팩이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정책을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미국의 국채금리 현재 5%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30년 국채금리가 방향이 좀 꽤나 많이 올랐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으면 이 방향이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갈까에 대한 여러분 또 어떤 변수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부가 재정을 스펜딩 컷, 정부가 재정을 줄이는 쪽에 을 하면은 당연히 아까 감세 얘기했지만 감세 말고 재정 지출 줄이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당연히 금리가 내려오는 요인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재정을 줄인다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에 부정적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아무튼 제가 변수만 체크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은 약간 포퓰리즘 강하기 때문에 미국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좀 쉬워 보진 않는다. 두 번째는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국채 시장에 개입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는 주식과 달리 미국 국채가 너무 올라가면은 미국의 모든 경제 주체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과 미국 재무부가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전에 한번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재무부가 바이백도 할 수 있어요. 재무국도 바이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QRA라고 이게 뭐냐면은 Quarterly Refunding Announcement예요. 미국 재무부가 분기 자금 조달 계획 뭐 이런 거예요. 즉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은 앞으로 이번 분기에 국채 발행 얼만큼 할 거고 이 국채를 단기를 많이 발행할지 장기를 많이 조달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백 프로그램이나 QRA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채 수요를 좀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미국 국채 수요를 더 키우는 효과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즉 은행의 규제 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국채를 더 매수할 수 있게 여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꽤나 근처에 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 국제금리 내려올 요인이 뭐냐면은 여기 리스크 해칭 밸류 오브 더 US 트레저리 인크리징이라고 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주식이 깨지면 이걸 해칭하기 위해서 주식이 깨졌을 때 가격이 올라간 자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깨지면 이론적으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 불안해. 그러면 그걸 해칭하기 위해서 반대편 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죠. 예를 들면 금리 5% 넘어가면 그런 수요가 많이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해칭 수요가 커지면은 당연히 미국 국채,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지금 이제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매크로 환경이
지금 최근에 리세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쪽에 더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포커스하고 감세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이제 몇 달 뒤에 하드 데이터 안 좋기 시작하면 이게 아닌가벼? 이제 오히려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또 나빠지는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국제금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크로 전망이 축이 또 바뀌기 시작하면 채권, 국채가 장기국채도 랠리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 요인이 단기 국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한번 이런 변수 한번 계속 체크하시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 지금은 많은 이제 장기 국채 금리 올라갔을 때 감세 쪽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감세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 안에는 우리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까지도 같이 한번 고민하셔야 되고 좀 더 빅픽처로는 관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어떤 투자의 판단을 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이론적인 얘기 같았는데 채권은 좀 공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가 좀 이론적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단기 국채를 현재 투자를 고민하고 있구나. 금리가 5% 됐으니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래서 장기 채권, 미국 장기 채권 투자를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 미국 장기 채권을 가지고 보유했는데 현재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넥스트 동영상을 한번 꼭 참조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30년 국채에 대해서 좀 어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